자, 그 다음 취득세 부과 징수가 있어. 취득세는 일단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원칙이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한다. 에?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거 또 있대. 이 지문이. 에.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허가일이나 해제일로부터 해가지고 60일 이내죠. 예.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고딕체로 딱딱 여놨잖아. 그 자리를 잘 봐란 말이야. 그 자리가 맹당 자리라. 무슨 자리? 맹당 자리. 말장난 자리니까 그런 걸 잘 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뭐가 있냐 하니까 상속을 받으면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기라. 그러니까 이 상속은 상속세 신고 기간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잖아. 그러니까 상속의 상자 따고 말자의 말을 따라고 상말 나오지. 상말 6개월 이내. 예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이내. 그러면 잡아.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전연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 행제관 중에서 예국에 사는 분이 있다. 그러면 9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 국내에 살면 6개월 안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분이라도 외국에 살면은 그분이 올 때까지 하면 돼.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9개월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에 살면은 3개월을 더 주는 하니까 비자 발급이라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사망 행태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 더 연장한 거는 와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갖고 취득세 내라.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신고 기간 내 등기 등록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취득일은 우리가 계산일이 있고 사잔일이 있잖아요. 그죠? 사잔일로 쓰는 거는 지수, 공판, 법까지. 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고. 그 외에는 전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취득일 아닙니까? 그죠? 요게 취득, 이날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네. 그리고 상속은 상말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 네. 요래 신고 납부해라. 그러면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는 얻어맞나 안 맞나? 요 안에 할 일 다 하면은 가산세는 없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요 안에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 칠 때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 뭐 할 때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은 곧 신고 납부와 동일합니다. 등기 치면 당연히 신고가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를 하거나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요 지문은 네 번째는 60일 안이나 6개월 안에 등기 치면 그 등기 치는 날 그냥 세금 내면 된다. 그 소리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는 이게 신고 기한 말일이 되거든요. 기한 말일. 그러면 이 이후에는 기한이 지난다 해서 기한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냐? 고지서 날라오면 늦어서 안 되죠. 그래서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통지 전이 뭔데? 통지 전,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지 전이고 고지서 날라오기 전이 통지 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이게 보면은 1개월 이내. 그러면 요 기간 안에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하면 당연히 돈 내라 소리예요. 돈 내라. 그래서 신고라는 건 신고 조세는 신고할 때 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납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본래 원칙이 20%입니다. 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때릴 거 10% 부과할게. 왜냐하면 여기서 50% 깎아준다. 20%에서 50% 깎아준다는 거는 10%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준다. 이게 경감입니다. 그러면 실제 세율은 20% 쓸 걸 50% 깎으면 얼마 됩니까?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산출세액에 100만 원 나온 것 같으면 또 납부세. 산출세액, 납부세액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납부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납부세액에 100만 원 같으면 20만 원 맞을 걸 만일에 1개월 안에가 쫓아가서 신고를 하면은 10%밖에 적용 안 할게. 이 감면 제도를 두고 이제 잘 들어. 가산세를 감면하는 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지 매일 만분의 3씩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깎아주는 게 없어요. 항상 감면한다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깎아주는 게 없고 올 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항상 뭐가 맞는다는 거 알아야 되노? 가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세든 취득세든 고지서 날라오면 여러분 세금 더 맞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이런 가산세를 안 내려면 법정 신고 기간 안에 내야 돼요. 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4번에 기한 내 등기 등록할 때는 이 기간 안에 등기 칠 때 세금을 내라. 이 설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 추징 대상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는 거는 아까 기부 체납한다 해가지고 남한테 정리한다든지 남한테 매각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든지 이러면 세금이 부과된다 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3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다시피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는 제외한다 했습니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벌칙금으로 얻어맞는 세금이기 때문에 난주 공제 세액에서 빼먹을 수도 없고 갖다 버리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가 되는데 아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갖다 우리가 추징이나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이 과거에 만약 세금이 또 있었다면은 있었던 세금에서는 과거에 만약 납부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이거 기한 못 지키 갖고 여러분이 가산세까지 얻어맞아서 20만 원 더 얻어맞아서 120만 원 납부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걸 세금을 다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냐 하니까 300만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300만. 그러면 과거에 냈던 세금 또 감면되는 세금 이런 게 있다면은 과거에 냈던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예. 근데 가산세는 계산해서 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뭔데요? 갖다 버리는 돈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죠. 벌가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지문을 읽을 때는 가산세 손을 잘 봐야 돼. 가산세 포함하면 틀려. 가산세 제외. 그러면 납부세금은 얼마 됩니까? 200만 원을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며칠까지 내란 말이고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가표와 세액을 신고 납부하라 이거죠. 자, 중과세 대상도 같은 논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수도권 안에서 가밀억제권 안에서 땅을 사가지고 5년 안에 공장 신청서를 한다든지 법인에 건물을 지어서 사업용으로 쓴다든지 사치성 물건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중과세 대상이 될 때 바로 세금을 추징한다 그랬죠. 자, 그런 경우에 법령이 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건 공제하고 그 나머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거 역시 60일입니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은 60일인데 그래서 세 가지 사유입니다. 중과세 물건이 될 때, 추가 징수 대상이 될 때, 부과 대상이 될 때 요 말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요 세 가지 조건이 딱 깔리면은 60일이 30일로 바뀌어야 된다. 날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절대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 낸 세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은 또 감면 대상은 있으면 감면 대상이 되지만은 가산세는 깎아줄 수가 없다. 빼주지 않습니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세 마디가 반드시 나와야 돼. 부과 대상, 추징 대상, 중과세 대상. 요 세 가지 요건이 깔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깔리도 전부 다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 지문이 나올 때는 항상 가산세를 잘 쳐다봐. 날짜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습니까? 가산세 포함하면 틀립니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받자. 보다시피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이렇게 안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가산세 붙여갖고 뭐합니까? 보통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하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 뭐냐? 가산세 붙으면 고지서 징수입니다. 가산세부터. 그러니까 중가산세가 있다 이런 가산세가 나오면 마무리를 잘해줘야 돼. 보통 징수에 의한다. 그럼 보통 징수가 뭔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둔다 이 말이야.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둔다. 신고 납부도 고지서 징수가 가능하다. 언제? 신고 납부를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할 때. 아까 30일 안에 해라. 60일 안에 해라. 6개월 안에 해라.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서 보통 징수에 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실무 문제입니다. 9번 나오죠. 그 내나 43번. 자, 갑은 법인으로부터 업무용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내나 시가 표준입니다. 무슨 표준? 시가 표준. 자, 2억 8천만 원을 당해 연도, 해당 연도 5월 20일에 2억 원을 주고 취득했습니다. 2억 원. 맞습니까? 자, 이를 신고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당해 연도 6월 12일. 자, 중도금 지급일 당해 연도 6월 3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6월 18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법인으로부터 이게 나왔죠. 법인이 끼면은 무조건 사전일을 찾아야 됩니다. 사전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지수, 공판, 법. 하여튼 법인이 끼면은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잡습니다. 물론 등기일하고 충돌하면 빠른 날이 되겠죠. 자, 등기 등록일은 언제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취득 시기를 잡아야죠.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면은 하여튼 법인이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법인만 끼면은 사전일이다. 예, 그리고 등기라고 비교하니까 사전일이 빠르죠. 그게 취득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설명이다 그랬는데 산놈은 누굽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자, 사전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일이 빠르죠. 그래서 6월 18일 맞습니까? 와샤 하나 맞췄다. 자, 그 다음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인 2억 원이며 취득세 세율은 4%다. 유상으로 샀으니까 법인으로부터 시가 표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실제 취득가격이죠.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율은 유상사 4% 맞죠? 그 다음 갑은 취득세 대하여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아닙니까? 자, 그 다음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서 바로 20% 부과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예, 띄어서 포인트는 뭘로 알아두면 되냐니까 지방세 세율이 20%다. 그 말만 됩니다. 뭐라고? 지방세 세율이 몇 프로? 20%. 예.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10%, 지방교육세 20%, 부가세에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죠. 자,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갑입니까? 을입니까? 잔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 지났죠? 예. 그러면 매매가 언제든 6월 18일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법인이죠. 법인. 매도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매도자 쪽에서 봐야죠. 이거는. 만일에 이 잔금 지급일이 5월 30일이 돼 있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갑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해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보시죠. 13번 문제 있습니까? 자, 그거 보면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석구석이 한 지문씩 가져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종합 문제죠.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서 제출하면 당연히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친 경우 자, 여기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가표로 하는 게 아니죠. 지수공판법 신고 지역은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로 하지 시가 표준은 관계없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뭐로 해야 되노?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로 한다, 가세 표준을 한다 이래야 맞죠. 시가 표준은 쳐다볼 거 없습니다. 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취득 가액에 아까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까 기억연tik을 쭉 나오는 것 중에 포함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제일 앞에 있더라 이거. X죠. 그 다음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정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려입니다. 정려는 바로 시가 표준을 가표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안 줬으니까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가격 시가 표준을 가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줘야 신고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게 정려인데. 그래서 공시가로 가표가 됩니다. 이게 시가 표준이죠. 자, 직계 존비속 간에 일어나는 행동은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부 정려로 보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환이라든지 공갱매라든지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거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는 무상이 아니죠. 교환하면 이거는 민법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교환하면 유상이지 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승계로 봐야지 무상이 아닙니다. 채권자 을이 법원 판결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누굽니까? 소유권자도 누굽니까? 갑이죠. 을이 아니고 갑이다 해야 맞지 마지막에. 자, 요 지문이 어디에 있노? 저 앞에 가면 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요약집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건물을 다 치놨기 때문에 두르면 그냥 착착 뽑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 24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24페이지. 이 지문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이번에. 24페이지 중간에 박스 큰 거 나와 있네. 내나 이거 이거. 채권자 대의 등기입니다, 이게. 자, 46페이지 보면 거기에 넘겨보세요. 46페이지에 박스 만들어 놨지, 밑으로.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총 2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세법의 기본입니다. 정 공부가 어렵다는 사람은 이거라도 알고 가야지. 이것도 없으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한 10년 더 한 각오를 하려면 하고. 내가 중복되도록 해놨습니다. 꼭 좀 알아놔야 할 사항만 27개 발치를 해놨죠. 아시겠어요? 눈치는 빨라. 어디가 그래 돈을 버린다. 그래서 한번 쭉 해봐요. 공부를 하면 현금만큼 세법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하면, 물론 여러분이 공시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민법이 잘 되면 공시법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한 투자 가치도 보람도 있고요. 근데 민법이 흥성한데 공시법 해봐야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목이더라도 하여튼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은 일단 40점은 오면 하자. 이 작전을 펴야 되고, 확실히 해서 생산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여러분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법하고 개론은 현금만큼 아마 나올 겁니다, 공부를. 근데 이제 제일 효율성이 없는 게 민법을 아무리 들어도 민민하기 때문에 어렵고, 공법은 너무 방대해서 좀 부담스럽고, 중개법령은 또 애우는 데는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애우는 거 죽어도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개법령 2차에서는 중개법령을 못 잡으면 합격 못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게 효자 과목이고. 1차는 뭐 어느 걸 잡아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70점, 하나는 55점. 이래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100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60점 적게 묻고 막 그냥 옛날에 그런 작전이 아니십니까? 우리 홍명보 감독이 올림픽 가서 동메달을 땄잖아요. 내가 그 양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왜 금메달을 쟁취하지 않고 동메달을 원했느냐? 깨질 때는 확실히 깨지고 벌 거는 벌자. 이 양반 생각이 그게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금메달 따려고 뛰었으면 동메달도 못 땄어요. 에이씨, 우리는 금메달 딸 자격이 못 되니까 포기하고 동메달 따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라질한테는 오직이 깨지고 우리 일본한테 이기고 동메달을 땄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작전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선에서만 점수를 받아내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다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 작전을 잘 짜요. 그는 머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짜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기본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등록 매니저입니다. 등록 매니저 폐했습니까? 폐했습니까? 자, 그 등록 매니저를 보면 여러분이 작년에는 이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너무 깊게 하지 말고 개괄적으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매너세는 여러분이 보면 일단 형식주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면 어느 금액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사실상 금액이 아니고 공부상 금액으로 가는 게 형식주의입니다. 공부상이 뭔데? 등기부죠, 등기부. 등기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매너세는. 그래서 형식주의고, 또 등기 요건을 갖춰야 등록 매너세가 있지, 등기 요건 안 갖추면 등록 매너세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 요건 관계없이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등록 매너세는 일반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세입니다. 구세. 송파구, 강남구 구세죠. 그 다음 여러분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도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률행위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유통세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행위세고,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뭐라? 바로 유통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등록의 개념을 보세요. 등록의 개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바로 설정입니까? 취득 이전입니까? 설정이죠. 여러분이 아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때 설정입니다. 권리 설정이죠. 취득과 이전은 취득세 냅니다. 등록 매너세가 아니고 취득세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정 부위죠. 그 다음 권리를 변경한다든지 바로 소멸, 동그라미 탁 치세요. 변경과 소멸은 건당 가세 원칙입니다. 건당 가세 원칙. 한 건, 건당 가세 원칙. 6,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즉 말해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 등록의 개념이고, 특히 여러분 등기법에 나오는 취득과 이전이 아닙니다. 취득과 이전은 세법에서 취득세를 냅니다. 등록 매너세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등기법과 차이점이죠. 세법. 자,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바로 취득과 이전 등기죠. 취득과 이전 등기는 제외한다는 말은 왜 제외하느냐? 취득세에 통합해서 내기 때문에 따로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따로, 등록 매너세 따로 내는 것은 바로 의권과 이 강의권,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지급을 하는데, 연부 취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취득세, 등록 매너세는 각각으로 낸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우리 납세 의무 소멸 시기에서 나온 거죠. 제척기간. 민법상으로 말하면 형성권 개념입니다. 경감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는 때는 취득세와 등록 매너세를 따로 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나다는 좀 따로 낸다. 취득세, 등록 매너세 각각 따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게 새로 신설됐는데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면세점이 있었잖아요. 50만 원. 그게 1년치 가격을 말한다 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맞죠? 근데 취득세는 없는데 이 물건을 등기를 치면 등록 면세는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 면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라는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 등록 면세는 바로 보다시피 가세 표준은 종량세과 종가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종량세는 한 건당 6,000원 개념이고요. 종가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게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이나 권리의 소멸은 종량세죠. 아까 건당 6,000원을 했으니까.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7번을 잘 보세요.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왜? 다른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하고 그 등록이 무효, 취소가 되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세는 그 영향이 없다. 이렇습니다.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스스로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 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법에서는 이 무효 취소가 되어도 그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환급 안 됨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가장 싼 게 얼마짜리냐? 6,000원짜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계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건물을 임차하죠. 건물 임차. 임차 등기 등록을 한다면 여기에 보증금이 2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 임대차. 무슨 임대차? 월 임대차가 뭐예요, 이게? 월세 아닙니까? 월세. 월세가 20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이 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이때 임차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금 표준 즉 가세 표준은 뭐냐? 바로 월 임대차금 월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200만 원에다가 200만 원 곱하기 이게 세율이 얼마냐니까 1000분의 2입니다. 0.2%죠. 그래서 1000분의 2. 자, 그러면 이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이는 4천 나옵니다. 1000분의 2. 권리는 다 1000분의 2입니다. 거기가. 자, 그런 문제 시험처럼 딱 요래 나왔는데 요게 1번에 딱 있습니다. 이 답이 아니죠. 과세 최저액이라는 건 등록면허세 가장 싼 게 얼마고? 6,000원이야. 이게 답에 하면 5번에 6,000원 있을 겁니다. 얼마? 6,000원.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다투면 결과적으로 국가는 큰 금액을 걷어갑니다. 4천이 커요? 6천이 커요? 예. 그래서 답이 1번 답이 아니고 시험처럼 하면 4번이나 5번 답이 됩니다. 즉 6천원이 정답이 됩니다. 왜? 6천원 이하짜리 등록면허세는 없어요. 아까 건당 얼마나 했습니까? 6천원. 그 6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과세 최저액의 기준금액으로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시겠죠? 예. 그리고 비교하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항상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무슨 지가? 예, 소재지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49페이지 제일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번. 동그라미 11번. 자, 그게 중복적으로 나와 있죠. 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가 아니고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두 번 나왔지. 아무거나 하나 쪽은 좀 지우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에 하나만 살려놓지, 똑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갔죠. 하나만 지어버리고 하나만 살려놓으세요.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앞에 걸 지우든 뒤에 걸 지우든 지어버리세요. 자,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서울이고, 이게 경기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역에 땅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본래는 요거는 서울에서 부과하고 부과할 수 있을 때는 본래 요거는 경기 부분은 경기도에서 부과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부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물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당초 경기도 쪽에 붙어 있으면 경기도에서 부과하고, 만일에 이게 등기부가 서울에 붙어 있으면 서울에서 부과해라. 본래는 각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당초 등록한 장소가 납세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12번 이 지문은 잘 외워야 됩니다. 이게 요번에 가면 출제가 돼요.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2개 이상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한 건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한 건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이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납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납세지를 설명합니다.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납세지는 처음 등록한 장소가 납세지다 이 말이거든. 자, 주목.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10억을 빌린다. 그럼 은행에서 뭐 가져오라는? 담보물건 제출해라. 저당권 설정한 물건 제출해라 이거지.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주택 6억짜리 하고 저 인천에 있는 토지 6억짜리를 여기서 뭘 설정하냐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내는 자는 누구냐? 권리자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느냐? 은행이 낸단 말이야. 왜? 저당권자가 은행이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하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자, 은행입니다. 채권자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요걸 지금 10억을 빌리면서 요게 저당권 최초 서울 지역에다가 요 서울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지. 그러면 요게 요 물건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내나 서울 아이가 인천에 있는 토지를 갖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기라 이걸 또 추가로 제공해야 12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억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 120% 이상. 네. 민법에도 이 규정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인천에 있는 땅 이거는 토지에 대한 납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냐? 처음 서울에 썼으면 이 땅도 인천에 있고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당초 설정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딘데? 서울이야. 서울에서 하면 서울이고 부산에서 하면 부산이고 시험이 서울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지금 등록을 하려는 자는 여러분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부죠.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이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 갖춰야 되고 이래가지고 같이 냅니다. 내면 등록면허세를 같이 내야죠. 그래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제출할 때 세금 같이 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 내면 등기 시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자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알아놔야죠. 등록면허세는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세금이기 전에 수수료 성량의 세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게 목적이지 신고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입니까?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죠. 돈 냈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막 세금을 내버리면 자동 신고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납부시 신고의제란 말을 내가 써놨거든요. 납부하면 신고를 본다. 이게 신고의제입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돈만 내면 신고가 자동 신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신고 불성실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돈 내면 신고로 자동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래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 내면 자동 신고다. 그럼 자동 신고면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신고로 인정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도 거 보면은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추징대상, 중과세대상, 부과대상 세 가지 사유가 되면은 취득세도 30일 이내였죠. 등록면허세도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취득세도 아까 가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등록면허세에 붙은 가산세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거 보면은 다만 납세 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또 봐요. 벌써 가산세 또 붙었잖아요. 벌써 신고 납부는 박탈당하고 없죠. 그러면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붙으면 벌써 우리가 신고 의무의 권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는 국가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여러분한테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신고 납부는 뭐로 개념으로 바꿔라? 보통 징수로 한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법의 논리입니다. 그거까지 여러분 오늘 하도록 하고 난 좀 밥 먹고 또 문제풀이 좀 하고 그래 집에 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